마지막 점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대학교 운동처방과 이용수 교수입니다. 과거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왜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그 다음에 통증 개선, 이런 답변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 여쭤보면 예전보다 자신의 운동 능력, 즉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이 단순하게 질환을 관리하는 데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마지막 점프 언제 해보셨습니까? 어제 만약에 하셨다면 노화의 속도가 조절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지켜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점프가 왜 삶의 주도권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지, 즉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들께서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양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요양원도 있겠지만 많은 요양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를 만나서 운동이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복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요양원에 가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앉았다 일어나기, 누웠다 일어나기 같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동작이 안 되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하지의 근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다들 근육의 양이 감소하죠. 그런데 가장 큰 근육근을 가지고 있는 하지 근육은 속근의 비율이 먼저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근이 감소하게 되면 낙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낙상자의 40%는 요양원으로 가시고 20%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밌는 활동, 또 강한 운동이 필요하고 이때 속근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속근을 지켜내야 재미있는 인생을 즐기고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의 주도권을 지켜주는 속근,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몸의 골격근은 속근과 지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근은 우리 몸을 천천히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근육이죠. 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할 때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속근은 우리 몸이 달리거나 점프할 때, 이렇게 보다 강하고 빠른 움직임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근육인데요. 두 근육 모두 우리 몸에 모두 중요한 근육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보다는 속근이 먼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속근이 많으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속근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존재가 됩니다. 속근이 먼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먼저 속근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먼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일상 중에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속근보다는 지근이 먼저 사용되고 몸을 빠르게 움직일 때만 속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지근이 속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빠르고 강한 운동, 즉 속근을 이용하는 운동보다는 느리고 안전한 운동, 즉 지근을 사용하는 운동을 더 선호하게 되죠. 이렇게 속근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황, 즉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낙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속군은 있을 때 잘 지켜내야 합니다. 속군은 보통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30대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에 급속하게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속군을 지키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군이 이미 많이 없어져서 걷기와 같은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걷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이 내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빠르게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달릴 수 있는 운동을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점프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점프할 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속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노화의 속도를 최대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걷기가 가능한 분들은 점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프에 필요한 근육들을 먼저 강화해야 되는데요. 그럼 점프에 필요한 근육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대퇴사두근, 대둔근, 햄스트링근, 비복근입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복근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점프 동작에 사용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운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쿼트가 그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점프와 스쿼트 동작에 사용되는 근육은 90% 이상이 동일합니다. 스쿼트라는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깊은 숨을 들여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미는 동시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섰을 때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엉덩이와 무릎을 동시에 낮추고 엉덩이가 무릎 높이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때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능한 무릎의 각도는 이제 90도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요. 만약에 90도가 안 되더라도 90도에 가까울 때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체중은 주로 이제 발꿈치에 싣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고르게 붙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날 때는 발바닥과 특히 발꿈치를 통해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엉덩이와 무릎을 펴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가시게 되면 정상적인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호흡은 내려갈 때는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내쉬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군을 사용하는 운동, 즉 점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속군을 잘 사용하지 않죠. 점프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이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핀잔을 듣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나이가 들면 빨리 요양원에 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점프와 같은 속군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해서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삶의 주도권을 오래오래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점프합시다. 감사합니다.